오늘 오후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시작됩니다. 재판까지는 이제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서울중앙지법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와 또 오늘 선고의 쟁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2시 30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을 조금 넘겼으니까 약 50분 뒤에 재판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대표의 이번 선고의 쟁점과 그 의미를 진기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일단 오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2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시작 전에 재판장이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 측의 출석 확인을 간단히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검사의 공소 사실, 그리고 그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측의 의견, 그리고 그 피고인 측의 의견까지 다 듣고 짚어본 다음에 재판부가 각 공소 사실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양형 조건을 어떤 것들을 고려했는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고, 그 주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하면은 재판은 2시 30분에 시작해서 선고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30분 정도 1심 선고 같은 경우에 재판이 3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길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그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이 35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대표 사건이 워낙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각 양형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를 했는지, 또 유무죄를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재판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곳 법원 주변에는 오전부터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법원 주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 집회, 그리고 반대 집회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화면으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원으로 들어갈 이 현장의 이 라이브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오늘 법원의 주변의 이 경계도 정말 삼엄하게, 평소와 좀 다르게 삼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민간인 차량들의 통행, 그리고 이제 재판 방청객들의 통행도 굉장히 자유롭게, 그리고 또 민원인 주차장들도 민원인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인 출입 차량들이 주로 드나드는 동문 쪽이 완전히 폐쇄가 됐고요. 네. 또 이렇게 지지자들의 그런 과열될 수 있는 그런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출입 확인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고, 재판장 안 분위기를 좀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이죠. 지난 13일에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관련 법익들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짧은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생중계를 하게 될 경우에 법정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혼란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또 앞서 이제 선고 공판들이 생중계가 됐던 거는 공익을 좀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익과 또 이 대표의 사익 중에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 당일 이 법원의 분위기를 보면은 법원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보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는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해서 기소가 됐는지, 그리고 검찰과 이재명 측은 어떤 식으로 이 대표는 이 공방을 벌였는지 관련된 리포트를 준비했으니까요. 그 리포트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출장에 동행하고 수차례 통화한 점 등을 들어 이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에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적이 있지만 2020년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흥적 공방이 오가는 TV 토론 발언은 어떤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이번 사건 판결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혼자 답변하는 대담에서 예측 가능한 질문에 수차례 같은 답변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적극 알리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대표는 주관적 인식과 기억을 말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의 거짓 여부입니다.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은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모두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 주장하고 이 대표는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성남시를 납박한 건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앞선 선거법 관련 사건처럼 즉흥적인 발언이었는지 여부, 고의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네, 관련된 리포트를 보시고 오셨는데요. 결국에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오늘 재판부 판단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허위 사실 공표에 이 두 발언들이 해당이 되느냐, 이 행위들이 해당이 되느냐가 사실 핵심 쟁점인데요. 네. 앞서 사실 이 대표는 비슷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었죠. 예,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었는데 이때 당시에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서 네. 이 토론회, 방송 토론회 과정의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 즉흥적인 공방이 오가는 이런 토론회의 특성상 답변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이 정치적 발언의 자유가 굉장히 좀 침해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를 좀 엄격하게 처벌했을 때는 그런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그 방송 토론회 과정에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할 때는 좀 신중해야 한다. 예.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토론회라는 것이 서로 공방이 오가는 장소이고 여기에 관련된 발언 하나하나를 전부 다 문제 삼아서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자유스러운 토론이 이제 방해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토론회, 선거법 토론회에 관련된 이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엄격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요. 이걸 이재명 판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판례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적용되는지 이 여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사실 굉장히 워낙 비슷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예. 사실 이 단독 대담에서 그러니까 1대1로 나누는 진행자와 이제 출연자가 나누는 대담에서 이 발언들이 나온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엔 저번처럼 토론회가 아니라 방송 인터뷰, 1대1 인터뷰 중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독 대담에서 예상이 됐던 질문에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그렇죠. 시각이고 이 예. 이후에도 사실 4차례 방송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좀 고의성을 가지고 당선이 될 목적으로 거짓을 공표한 것이다. 네. 이러한 게 이제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 대표 측은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일부러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또 이어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을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주관적인 기억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의 객관성을 그리고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것이 허위 사실인지 이것조차 증명이 불가능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서 이걸 기소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 대표의 입장이고 또 하나 이제 백현동 용도 조정에 관련돼서 이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
역시 이것은 좀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가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예. 이 대표 측은 뭐 물론 그 자리에서 좀 화가 나서 네, 격하게 표현했다. 격하게 표현을 한 건 있지만 네. 협박이라는 단어를 써서 격하게 표현한 건 있지만 어쨌든 성남시를 압박한 건 사실이다. 네.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1심이 2년이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기간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정말 치열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결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가 될지, 그리고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어떤 형량을 받을지,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거법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는 굉장히 네.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요. 또 피선거권을 향후 5년간 박탈되게 됩니다. 예. 다음 대권 구도에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아무래도 대선 주자급의 후보에 대한 이 선거법 재판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고, 민주당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얽혀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당장 다음 대권 구도가 흔들리는 것도 이제 자명한 일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 대선 때 보존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도로 반환해야 하거든요. 당선 네. 무효형이 확정된다면요. 네,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 입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시 30분 재판의 시작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곧 이곳 법원으로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발언을할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생중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도 자세히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